휴가를 즐기고 있던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낭떠러지에서 추락한다면 추락 구간의 개수를 늘리도록 노력하세요. 거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각 구간 동안 추락하면서 받는 충격을 완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요. 떨어지는 동안 움직임을 둔화시키기 위해 수풀이나 돌처럼 튼튼한 물체를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나뭇가지나 판자 등도 유용합니다. 지면에 추락할 때 충돌을 완화할 수 있어요. 프라이팬에 불이 붙었다면 밖으로 가지고 가지도 말고 물로 끄려고 하지도 마세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금속 뚜껑으로 불을 덮으세요. 이렇게 하면 불타는 데 필요한 산소의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처는 빠르되 유연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본인과 불 사이에 두는 걸 잊지 마세요. 팬이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불이 크지 않고 제어할 만하다면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베이킹 파우더나 밀가루처럼 소금이나 베이킹소다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조리용 가루를 쓰는 건 절대 안 돼요. 화학적 구성이 달라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겁에 질린 군중 속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주위에 공간을 만드세요. 그러기 위해선 양손을 가슴 근처에 두고 팔꿈치 높이에서 팔을 접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주 취하는 자세죠. 군중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가지 마세요. 같은 방향으로 가되 천천히 측면으로 빠지세요. 누군가의 앞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밀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가족과 함께 있다면 아이들은 어깨 위에 태우고 약한 가족들은 여러분보다 앞에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뒤에서 공격한다면 발을 밟으세요. 모든 힘을 다해 발등을 노리세요. 발에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뼈 몇 개가 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추격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만약 차 트렁크에 갇히게 된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SOS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등 전선을 찾아보세요. 보통은 각 등에 최소 2개씩은 있습니다. 트렁크 안에 뾰족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이 전선들 중 하나를 자르세요. 절단한 선의 양 끝을 다시 이으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갑자기 차 브레이크가 반응을 안 한다면 동승자가 있을 경우 그들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맸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은 비상등을 켭니다. 경적을 울리고 장거리 조명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세요. 강하고 갑작스럽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세요.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심스럽게 기어를 저단인 L에 두세요. 만약 차에 기계식 변속 장치가 달렸다면 클러치 페달을 밟습니다. 그 다음은 수동 브레이크를 이용하세요. 단 매우 천천히요.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차체가 옆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차의 속력을 줄이기 위해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빙판 아래 찬물에 빠졌으면 얼음 가장자리로 가도록 노력하세요. 빙판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빙판 테두리는 계속 깨지게 되고 여러분의 체력은 곧 방전될 겁니다. 몸이 수면에 뜰 때까지 계속 다리로 물장구를 치세요. 그 다음은 물에서 빠져나와 물개처럼 얼음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나왔다 해도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몸을 땅에 펼친 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무게가 더 넓은 영역으로 분산될 거예요. 그러면 얼음이 깨질 확률이 적어지겠죠? 질식해 있는 사람을 도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임 리히 요법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손으로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 쪽이 배꼽 위, 갈비뼈 아랫부분을 향하도록 하세요. 이 주먹을 다른 손으로 감싼 후 테이블 가장자리나 의자에 몸을 기대세요. 이제 복부 윗부분 방향으로 빠르게 눌러주는 겁니다. 기도에 걸린 무언가가 빠지기 전까지 이 동작을 멈추지 마세요. 아니면 양 팔꿈치와 양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가 두 팔을 앞으로 빠르게 뻗을 수도 있어요. 바닥에 정통으로 부딪히면서 양팔은 위를 향하게 되고 가슴과 복부는 지면으로부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폐에 공기가 빠지면서 기도를 막은 물체가 나오기를 바라야 합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일 테지만 목숨은 구해줄 겁니다. 바다에 있는데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다면 동요하지 마세요. 어느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회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쪽 방향 그대로 소용돌이를 타며 그 물살을 이용해서 위험한 지역에서 튕겨져 나오세요. 소용돌이를 거스르기 시작하면 안으로 휩싸여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소용돌이가 사라지거나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약해질 공산도 있어요. 그러니 만약 그 안에 갇히게 된다면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최대한 많은 공간으로 몸을 펼치세요. 몸의 지방과 근육은 압축될 수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바닥에 누울 수 없다면 앉는 것으로 대체하세요. 그냥 서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여러분의 등이 에어백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간에 머리를 꼭 감싸줍니다. 그중 제일 좋은 방법은 한 팔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팔은 목 뒤에 두는 거예요. 야외에 있을 때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별 다른 대피 장소가 없을 테니까요. 무릎을 꿇거나 자세를 낮춘 뒤 머리를 무릎 사이로 내리고 손으로는 귀를 막으세요. 만약 주변에 긴 물체가 있다면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 물체로부터 그 물체 높이의 2배보다 더 멀리 떨어지세요.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폭풍 사정권 안에 있다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진 같은 상황들 때문에 건물 파편 아래에 깔리게 되었다면 호흡기관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산소를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입고 있는 셔츠를 벗은 후 아랫부분을 매듭으로 묶어줍니다. 셔츠 머리 부분을 통해 머리에 써주세요. 매듭이 머리 위로 올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을 먼지와 모래, 그리고 다른 파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임시 후디를 만들 수 있어요. 지면으로 올라오려는 과정에서 산소도 조금이나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오리가 접근하는 것이 보이는데 집에 지하실이 없다면 욕조에 누우세요. 떨어질 물건에 대비해 베개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전문가들은 배관 덕분에 화장실 벽이 더 탄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일 화장실에 창문이 있거나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벽으로 되어 있다면 더 안전한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옷장이요. 벽이 더 많을수록 회오리로부터 더 안전합니다. 집에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위험한 요소는 바로 연기입니다. 불이 난 건물 안에 갇혀 있다면 자세를 낮추고 가장 가까운 출구를 향해 기어가세요. 연기는 보통 천장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포복하면 연기를 들이마시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헝겊이나 손수건이 있다면 그걸로 입을 막으세요. 연기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줄 겁니다. 퀵샌드에 빠졌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머리와 양팔이 계속 지면 위에 머물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다리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세요. 다리가 움직인 공간이 모래로 채워질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땅에 등을 쥐고 곧게 펴세요.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빠질 때까지 조금씩 계속 움직여주세요. 양팔을 이용해서 배영 동작을 해도 됩니다. 다리가 빠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산사태에 휩쓸린 상태로 거대한 눈덩어리에 끌려 내려가고 있다면 최대한 눈 위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마치 강물을 거스르듯 온몸을 사용해 수영 동작을 하세요. 눈사태가 약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면 표면 위로 뭔가를 들려고 노력해보세요. 팔이나 다리, 스키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대가 여러분을 찾는데 더 수월해질 거예요. 다른 한 손으론 얼굴 앞으로 작은 공기 주머니를 만드세요. 최대한 호흡을 늦춰서 산소를 최대한 많이 아껴두세요. 결론은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분명 운이 좋은 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음번에 휴가 가실 때 저는 초대하지 말아주세요.